지금부터 녹화를 지금부터 녹화를 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 볼게요. 아보가드로 법칙. 우리 화학이라서 많이 다루고 있는 거니까 일정 온도 압력에서 일정 온도 압력에서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압력과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그럼 무조건 아보가드로 법칙인 거예요. 법칙에서 어, 부피는 부피는 부피와 입자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아보가드로 법칙. 일정 온도와 압력에서 일정 온도 압력에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라고도 얘기하죠.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입자수가 두 배가 되면 부피도 두 배가 된다. 입자수가 두 배가 되면 부피도 두 배가 된다. 그러면 입자수가 반으로 줄면 부피도 2분의 1배가 된다. 이런 얘기죠. 부피도 2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사실을 가지고 부피하고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죠. 몰수는 비례한다. 또는 n분의 v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n분의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여기 0.1몰만큼 고체 이산화탄소가 0.1몰 있었고, 내가 0.1몰 기체가 V 안에 부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0.2몰만큼 있었다. 그래서 0.1몰만큼 있었으면 0.2몰일 때의 부피는 V1의 두 배가 되더라는 얘기죠. V1의 두 배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그래서 동일한 부피, 동일한 부피 속에는, 동일한 부피 속에는 동일한 입자수가 있다. 동일한 입자수가 있다. 그러니까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입자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기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상기체는 0도씨, 일기압,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잖아요. 0도씨, 일기압, 민 상태에서 부피가 22.4리터 쪽에는, 22.4리터 쪽에는 1몰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상기체 1몰. 이것은 1몰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죠. 이상기체 1몰은 같은 온도 0도씨 1기압에서 20.4리터 부피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상기체 1몰은 0도씨 1기압에서 그 부피가 20.4리터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런데 개념만 살짝 잡고 하도록 하자. 개념만 살짝 잡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기체 법칙으로 그래서 PV는 NRT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울게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 번씩 접해봤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체상수 PV는 NRT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개의 변수, 압력, 부피, 몰수, 온도까지 나오는데 여기 기체상수 R 값이 있죠. 얘네들이 0도씨 1기압 20.4리터 속에는 1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1몰은 0도씨 1기압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의 상태의 압력 1기압인 상태에서 1기압인 상태에서 부피 22.4리터
20.4리터 20.4리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1몰, 0도씨 1기압 20.4리터 속에 1몰의 기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체를 얘기하는 거죠. 기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온도는 273이니까 0도씨를 273 절대 온도로 273.15K 압력 1기압은 그냥 압력은 1기압 써주면 돼요. 1기압 써주면 돼. 부피는 얼마 쓰면 돼? 22.4리터를 쓰면 되겠죠. 22.414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20.414라고 나와 있으니까 2.414리터를 써주고 그 다음에 몰수는 1몰이니까 몰수를 1몰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갖다가 대입하는 거야. 이것을 R에 대해서 풀어보면 R은 NT분의 PV 되죠. N이 뭐라고? 1몰이죠. 온도가 얼마야? 273.15K를 갖다 대입하고 압력은 1기압을 갖다 대입하고 20.414를 갖다 대입하면 그 값이 0.0821 atm 리터 per 몰 K의 기체상수 값을 갖는다. R을 많이 기체상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기체상수를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투압에서 봤을 때 삼투압은 파이는 CRT 이렇게 나타나요. 이거는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용액에서 얘기하는 거죠. 용액인데 여기서 쓰는 것은 기체상수 값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기체 입자들이 묽은 용액에서 기체 입자들이 독립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서로 간에 간섭하지 않고 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도 기체상수값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기체상수값.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묽은 용액 속 용지 입자들이 서로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상기체 입자들과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의미죠. 기체상수 R값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또 쓰지만 0.081 값이라고도 쓰지만 우리는 이런 것도 기억나요? 이런 거. 그러니까 1ATM은 1기압은 101.325 킬로파스칼. 킬로파스칼. 1기압은 101.325 킬로파스칼. 그리고 또 나온 것이 킬로파스칼 곱하기 부피는 줄로 나타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요식에서 내려와서 다시 한번 써보면 0.0821, 0.0821이잖아요. ATM 대신에 곱하기 101.325, 101.325 킬로파스칼 하고 리터 있죠? 리터. per 몰 K.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걸 곱해서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냐? 8.31 나온다는 거예요. 8.31. 킬로파스칼 리터가 뭐예요? 줄이죠? per 몰 K.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리에서는 8.3을 주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어떤 분자나 이것들의 운동을 나타낼 때도 기체상수 값은 8.31을 써주는 거예요.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고, 그럴 때는 0.081을 쓰지만, 8.31을 쓰기도 한다. 8.31을 썼을 때, 줄 퍼 몰케이다. 여기서 1기압이 101.325 킬로파스칼이니까, 기압을 이렇게 바꾼 거죠. 이게 기압이니까. 그래서 101.325, 1기압이니까, 그래서 계산해보면 8.31 줄 퍼 몰케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이 단위까지 생각하면서 이 8.31이 나오는 이 배경까지 알 수 있도록 하다. 보통 기체상수 값은 주어지지만 8.31을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
이상기체 법칙을 부합된 방정식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식을 잘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8.31 joule per mol K다. 그래서 이상기체 법칙 하면 이제 PV는 NRT를 쓰는데, 식변형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보그레 법칙, 샤르레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이 있었어요. PV는 NRT를 썼죠. 이게 이제 뭘 주니까 PV는 뭘 주는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나타낼 수 있죠.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PM은 V분의 WRT라고 식변형을 할 수가 있죠. 요게 바로 뭐냐면 밀도예요. 밀도. 그래서 T분의 WRT 그랬으니까 우리가 요 식을 변형해서 분자량을 계산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분자량을 계산해야 되느냐? 요것이 밀도니까 로라고 나타내거든요. 로. 그럼 P분의 로 RT 이렇게 나타내죠. 그 분자량과 밀도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 분자량이 크면 밀도도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그럼 밀도라고 하는 밀도, 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로는 어떻게 해요? RT분의 PM 이렇게 나타내죠? RT분의 PM이라고. 어쨌든 다 똑같은 거죠. 식별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는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 이런 식들 우리가 볼 수 있죠. 밀도가 분자량에 비례한다. 뭐죠? 한 1, 이 수준에서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한 번 정도 해봤습니다. 이제 기체분자 운동론 이렇게 되는데요. 기체분자 운동론, 기체 행동의 모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체분자 운동론 하면 이상기체의 거동을 얘기하는 거야. 기체분자 사이의 거리는 분자의 크기보다 훨씬 크므로 기체의 부피에 비해 분자 부피는 0으로 반사한다. 분자 부피는 0으로 반사한다. 분자 부피. 이상기체의 분자 크기는 이상기체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상기체에서 분자 크기는 무시한다. 어? 어떤 점입자로 나타낸다. 무시한다. 또 기체 분자는 특별한 방향성 없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며 특별한 방향성이 없이 무질서하게 끊임없이 움직이며 일정한 속력 분포를 가진다. 얘네들은 무질서한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방향성이 없어. 이렇게 선생님이 이걸 충분히 무질서하게 그려보려고 노력을 해요. 이렇게 무질서한 운동을 한다. 얘네들이 누가 이상기체가 무질서한 운동을 한다. 또 기체 분자 사이에는 충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력과 반발력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운동을 한다. 요거죠, 요거. 어. 얘네들이 독립적인 운동을 한다. 독립적 운동을 한다는 게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인력과 인력과 반발력이 없다.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그냥 이 정도 쓸게요. 네, 얘들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또 기체 분자와 용기 벽과의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이다. 근데 완전 탄성 충돌이다.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거죠. 얘네들한테는 지금 에너지 손실이 없다. 에너지 손실이 없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한번 써봐야 되겠는데, 다섯 번째가 어떤 거냐면, 온도와 운동 에너지,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와 운동 에너지 관계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절대 온도에 운동 에너지 2K라고 썼을 때 비례한다. 이런 얘기.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높다는 건 뭐냐?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크다.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평균 운동 에너지를 2K라고 쓸게요. 2K가 크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의 척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0도씨 물이 있고 80도씨 물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들이 뭐가 틀린 거예요? 10도씨 물과 80도씨 물에서 그 물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다르다는 얘기죠. 80도씨의 물이 운동 에너지가 더 큰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온도의 아니, 온도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의 척도다. 운동 에너지의 척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여기 기체 분자 운동은 5번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 몇 번 읽어보길 바라겠습니다. 기체들이 이렇다. 이상 기체가. 자,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론 하면 지금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를 한번 나타내요. 평균 속도를 V 바라고 하죠. V 제곱은 이게 X축, Y축, G축에서 VXY 제곱, VY의 바의 제곱, VZ의 제곱 이렇게 나타냈었어요. 근데 이게 정육면체라고 하면 정육면체 그러면 VX나 VY나 VG라는 어차피 다 똑같이 나타낼 수가 있어서 얘네들은 V 바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3VX 바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얘네들이 운동하는 평균 속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X축, Y축, G축으로 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건 뭔 얘기냐? MVX,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이죠. 그래서 충격을 받는다. 벽에 부딪히면서 충격을 받는다. 벽에 부딪히면 충격량은 F 델타 T. 통합과학에서 많이 했죠?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라는 것 같다. 그렇겠죠? F 델타 T는 운동량의 변화라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얘기할 텐데, 델타 T가 시간인데, 시간은 뭐로 나타내요? 총력분의 거리로 나타내죠. 시간은 여기다가 잠깐 쓰면서 할게요, 여러분들. 시간은 총력분의 거리로 나타낸다. 그럼 여기서 델타 T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보면, 델타 T는 총력, Vx, 분의 거리가 L로 나타낼 수 있죠. L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 여기를 왕복하는 시간으로 L을 왕복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F 델타 T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F는 델타 T 대신에 이제 VX분의 L의 2배 왔다 갔다 이 L로 나타낼 수 있다. 그것이 얘가 와서 다시 가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니까 델타 T를 나타낼 수 있다. 근데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나타내죠? 운동량의 변화를
mvx 마이너스에 여기 방향이 이쪽으로 오는 것이 플러스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붙었죠? 마이너스 mv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써보면 f의 vx의 2l은 이건 emvx가 되죠. emvx 2가 여기서 약분될 수 있겠네요. 2가 약분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vx라고 하는 것은 v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겠지. vx 제곱. 응? vx 바의 제곱은 3분의 1의 v 바의 제곱이야. 3분의 1의 v 바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F는 A분의. 여기 가보면 MVX의 제곱, MVX의 제곱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VX의 제곱이 요거니까 갖다가 대입을 해보면 3L분의 이렇게 되죠. F. 3L분의 MV 바의 제곱. 이렇게 돼요. MV 바의 제곱. 3분의 1 L분의.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갖다가 이거 갖다 대입을 해보는 거죠. F는 F는 얘를 여기 갖다 넣고 그래서 3의 1분의 MV의 제곱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여기서 F는 뭐가 나타나요? F는 PA로 나타낼 수 있죠. 요 A라고 하는 것이 면적이니까 여기서 면적은 PL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요 PL의 제곱 요것을 F 대신에 여기다 써보면 PL의 제곱은 3L분의 MV 바의 제곱 이렇게 되네. 그러면 여기서 L 세제곱은 3분의 1의 MV 바의 제곱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PL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PL 세제곱은 PV죠? V, 부피잖아요? 그러면 얘를, 3분의 1을, 응? 3분의 1을 꺼내놓고 본다고 하면, 3분의 1을 꺼내놓고 본다고 하면, 2분의 1 mv 바의 제곱이 운동해지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3분의 1에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3분의 2의 운동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뭐가? PV가. 요게 운동에너지 2K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K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 PV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2분의 3 PV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2분의 3 PV라고 하는 것은 이 식변형을 통해서 2분의 3의 NRT PV는 NRT입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2분의 3 NRT 이게 이제 에너지라고 했죠. 에너지. 어차피 에너지고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음. 그럼 기체 일몰의 평균 운동에너지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요 식을 이렇게 변형해서 기체 일몰의 평균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 이거 N몰이 아니라 이제 일몰이라고 했으니까 2K는 2분의 3 RT라고 하는 이런 식을
어디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2분의 3 RT다. 이런 식.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어떻게 비례하느냐? 2분의 3 RT로 비례한다. 이래요. 2분의 3 RT로 비례한다. 네, 요런 결론 하나 얻었어요. 요 식에서 지금 2분의 3 RT. 나중에 교과서를 같이 곁들여서 같이 보면서 이해할 수 들어가세요. 이거 뭐 이렇게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이런 유도하는 과정이니까 한 번만 해보면 여러분들 금방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울게요. 세 가지 온도에 대해서 분자 속력 분포.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라고 했었죠?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속도도 빨라지는 거죠. 근데 평균 속도 모든 것이 일제히 다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보면 어떻게 나타내져 있느냐면 지금 요게 2273K죠? 2273K. 평균 가장 잦은 속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온도가 높을 때 2273대 이렇게 나타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273K에서는 여기가 지금 평균 온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평균 온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또 여기서 273K 온도가 가장 낮죠? 온도가 낮으니까 속도도 가장 낮은 상태의 속도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온도가 높을수록 평균, 가장 잦은 속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평균 속력이라고 할게요. 평균 속력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졌어? 그랬더니 평균 운동 속력도 평균 운동 속력이 높아졌다, 커졌다. 온도가 높아지면 평균 운동 속도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 온도가 높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여기서 요 정도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온도가 낮은 273K에서는 요 정도의 애들이 빨라지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 그러면 1273K에서는 어느 정도 되느냐면 1273K에서는 요 정도가 요 정도 비율이 빨라지고 있다. 네. 조금 여쭤봐 볼게요. 이거를 선생님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 정도 요만큼 빨라진 애들이 있다. 요 온도에서. 그러면 요 온도 1273 여기죠. 1273은 요 정도 빨라진다. 1273은 요 정도 빨라진다. 그럼 2273은 요 정도 빨라졌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빨라지는 애들의 비율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273K에 대해서는 온도가 낮은 애가 그 비율이 어때? 가장 느려지는 애들의 비율이 가장 크고, 네?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온도는 비율이 여기서 이만큼 늘어나. 여기서 얘는 이렇다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자의 평균 속도가 빨라진다 이거야. 그죠? 근데 평균 속도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속도가 빨라져. 근데 온도가 높은 애가 지금 2273인 얘가 지금 요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다. 비율이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빨라지는 분자수 비율, 속도가 증가하는
분자수 비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는 애는 어떠냐? 온도가 낮아지는 애는 온도가 낮은 애에서 느려지는 분자의 비율이 가장 크다.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졌어요. 온도가 낮아지면 여기서 얘네들이 평균 분자 운동 속도도 느려진다는 거야. 느려지는데 분자수 비율이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느려지는 온도가 낮을수록 느려지는 분자수 비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그죠? 온도가 낮아져서 속도가 느려질 때는 느려지는 거에서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고 온도가 높아서 속도가 빨라질 때는 온도가 높은 애가 빨라지는 비율이 더 증가한다. 느려지는 애들은 온도가 낮은 애에서 비율이 더 증가하고 빨라지는 애들은 온도가 높은 데에서 빨라지는 분자가 늘어나는 비율이 더 증가한다. 이렇게.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평균 속도가 빨라지는데, 빠르게 움직이는, 빠르게 움직이는, 빠르게 움직이는 분자의 비율이 늘어난다. 분자의 비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도록 하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온도가 높으면 평균 속도가 빨라져요. 빨라지는데, 다 빨라지는 게 아니지. 다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빨라지는 비율이 증가.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는 빨라지는 입자수의 비율이 증가한다.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는 느려지는, 낮은 온도에서 분자 속도가 느려지는 입자수의 비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자, 이제 운동회전 비책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 쉬었다가 7시에 만나서 다시 할게요. 네, 우리 잠깐 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선생님 이걸 안 켰네. 좀 쉬었습니까? 네, 이제, 어, 운동 에너지에서의 기체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어,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운동 에너지가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죠?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운동 에너지가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 그런 얘기죠? 속도가 빨라진다. 그런데 운동 에너지하고의 관계를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 RT였었는데 KBT라고 하면 이게 볼트만 함수고 KB를 여기서 KB가 볼트만 함수, 볼트만 함수예요. KB가 볼트만 함수인데 KB는 기체상수 값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는 거면,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볼트만 상수의 아보가드로 수만큼 곱한 것은 기체상수 R 값이라는 거죠. 기체상수 R 값. 그런데 얘네들이 1몰만큼 있다면 1몰만큼 있다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1몰만큼 있으면 2분의 3 RT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는 한 개. 어떤 입자 한 개는 볼트만 상수를 써서 나타내고 1몰일 때는 R을 써서 나타낸다. 이렇게 R을 써서 나타낸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T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여기에 A라는 입자가 있다고 그러고요. 또 여기에 B라는 입자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거의 운동 에너지, 운동 일정하면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는 일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려면 2분의 mv 제곱이라고 하는 거에서 얘는 속도가 빨라야 될 것이고 얘는 속도가 느려서 운동 에너지가 같아지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거의 운동 에너지, 이 K의 운동 에너지는 요거 질량을 MA라고 하고 속도는 VA라고 해요. 요 질량을 MB라고 하고 속도는 VB라고 나타내는 거죠. 맞죠? 그럼 이걸 2분의 1 MA의 VA의 제곱, 이거의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P의 VB의 제곱이라고 나타내지고 있지. 그죠? 그런데 이것을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 B의 T, 요거로 두 개를 연결시켜 줄 수 있죠. 이거나 이거나를 연결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입자 한 개, 온도 일정할 때 입자 한 개가 이랬다고 하면 이제 입자 1몰이라고 하면 1몰이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1, 요걸 1몰에 대한 입자 한 개 질량이 있다고 분자량으로 얘기할 수 있죠. 분자량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평균 속도로 A의 평균 속도로 얘기할 수 있다. 이 K는
2분의 3 RT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2분의 1 B의 분자량하고 B의 평균 속도로 바꿔줄 수 있다. 일몰이라고 합니다. 2분의 3 RT라고 하는 것이 연결돼서 결국에는 MA하고 요것이 서로 같다는 거죠. 2분의 1은 없어진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식변형을 해보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VA, VB 제곱이었으니까 루트를 씌운 다음에 분자량의 제곱근의 반비례하는 이런 식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 있다. 아까 분자량과 밀도는 서로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DB의 DA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식을 우리는 그레이엄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이 식이 그레이엄의 법칙. 예를 들어서 같은 온도에서 수소하고 산소 예를 들어서 같은 온도에서 수소와 산소 그리고 산소의 산 속도 비율 퍼져나가는 속도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면 속도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의 속도 비율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면 수소의 분자량이 여기로 가고 제곱근의 반비례하는 거니까 2 산소의 분자량이 여기로 오죠. 32가. 그러니까 이게 16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4대 1 이렇게 되죠. 따라서 수소의 속도, 확산 속도하고 산소의 확산 속도는 수소가 4배만큼 빠르더라는 얘기다. 수소가 4배만큼 빠르다. 그러니까 수소가 빨리 움직일 텐데 얼마큼 빠르냐? 4배만큼 빠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수소가 전체적으로 평균 속도, 움직이는 속도가 산소보다 빠르다는 거야. 근데 이 빠른데 몇 배냐? 4배다라고 하는 저렇게 양적 계산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지우고 얘는 지금 같은 분자에서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온도가 낮아지면 아까 얘기했죠? 비율이 증가한다. 늦어지는 속도의 입자수의 비율이 증가한다. 온도가 높아지면 빨라지는 분자의 비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분자 1몰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분자 1몰이라고 하면, 이게 분자 1몰이다, 이거야. 분자 1몰이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2분의 1의 분자량의 평균 속도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1몰이, 배수가. 그런데 얘네들 온도가 일정하다면, 온도 일정, 온도가 T로서 일정하다라고 하면, 얘들 2분의 3 RT, 2분의 3 RT,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약분해지고, 이 두 식을 정리해보면, 평균 속도, V 바의 제곱은 N분의 3 RT라는 값을 얻게 됐습니다. 2분의 3 RT라고 하는 값을 그러면 V 바의 제곱. 그냥 V 바는 어떻게 되느냐? 루트
n분의 3 RT 값을 갖는다. 근데 여기 그냥 여기에다가 V 바의 제곱에 제곱근을 씌워 놓으면 그냥 다 양변에다가 제곱근을 씌운 거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V 바의 RMS식이라고 얘기한다. 제곱근 평균 속력. 제곱근 평균 속력. 우리 교과서에 뭐라고 나왔느냐? VRMS. 제곱 평균 제곱근 속력. 제곱 평균 제곱근 속력이라고 나왔어요. 이거를 제곱 평균 제곱근 속력. 그러니까 VRMS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걸 구하라 이거예요. 제곱 평균 제곱근 속력을 구하라. 여기서 에너지이기 때문에 R 값은 어떤 거 써야 되냐면 R 값은 8.31 써야 돼. 8.31 줄, 몰, 켈빈 온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줄을 썼다는 것은 안에 들어 있어서 어떻게 쓴 거냐? 줄은 어떻게 나타낸다고? 뉴턴 메타 또는 킬로파스칼 미터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했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 쓸 때 여기서 분자량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분자량 어떻게 써야 되느냐? M이었다라고 하면 아보가드로스만큼을 곱해주면 아보가드로스만큼을 곱해주면 한 개의 질량의 아보가드로스만큼을 곱해주면 1몰의 질량이 되잖아요. 이것은 분자량의 분자량이죠. 분자량에 그런데 뭘 붙였어? 불암을 붙인 거죠. 이는 뉴턴이 뭐예요? 뉴턴 1kg 메타 퍼세크 제곱이잖아요. 킬로그램 단위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우리 분자량을 쓰면 망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럼 분자량을 쓰면 어떻게 되냐? 분자량에 분자량에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분자량에다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고쳐줘야 돼. 붙여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뭐가 돼? 킬로그램이 된다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붙여줘야 킬로그램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분자량. 여기서 분자량 쓸 때, 만약에 헬륨의 25도씨에서 헬륨의 평균 제곱근 속력을 구하라. 라고 했다라고 하면, 25도씨라고 하면 273.15K에서 27을 더해주고, 기체상수 값은 8.31을 써주고, 분자량만 헬륨 분자량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붙여서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운동 에너지와 관련됐기 때문에 8.31 줄로 써줘야 되고 여기서 줄을 쓰는 순간 줄이 뉴턴 메타로 쓰기 때문에 킬로그램 단위를 썼다. 질량 단위를 그램 단위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킬로그램 단위로 썼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지울게요. 지워요. 이제 여러 가지를 봤어요. 같은 애들, 같은 분자. 요거를 1번, 요거를 2번 그래프, 요거를 3번 그래프라고 하죠. 얘는 같은 분자인데 온도가 다르죠? 온도가 높고 1000K고 273K. 얘는 온도가 같은데 다른 분자야. 그렇죠? 수소하고 산소. 수소하고 산소.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온도가 일정하다. 첫 번째,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어떤 조건이라고 하면 그걸 비교해 보려면 뭐를 비교해야 되겠어요? 온도가
온도가 일정한 거면 1번과 3번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온도가 일정하다. 1번과 3번을 비교해.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애들이죠.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면 아까 V RMS를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루트 n분의 3 RT로 나타내야겠다. 이렇게 됐죠? n분의 3 RT로 나타내야겠다. 그런데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알아보려면 1번과 3번을 비교해 봐야 되겠다. 그럼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R값은 상수값이잖아요. 비상수값. 온도가 일정하네. 그러면 3RT 자체가 1번하고 3번에서는 3RT 자체가 뭐가 되냐면 상수가 되는 거죠. 3RT 자체가 상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내가 쓰는 것은 여기에서 VRMS는 뭐에 비례해? 분자량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거죠. 3RT 값이 상수기 때문에. 그러면 분자량이 작을수록 이 값이 커지겠죠. 그렇죠? 관계를 보면 분자량이 작을수록 V 값이 증가할 것이다. 함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래프로 보니까 수소의 분자량이 작잖아요. 수소의 분자량이 작아요. 따라서 우리는 V 분자량이 작은 애가 누구냐? 여기서 분자량이 작은 애가 누구냐? 라고 본다라고 하면 얘가 분자량이 빠르니까. 그렇죠? 여기서 빠르잖아요. 평균 속력이 더 빠르잖아요. 가전 속력이. 얘보다. 그렇죠? 얘보다 평균 속력이 더 빠르니까 빠른 것으로 봐서 얘가 분자량이 바뀌었구나. 따라서 1번의 분자량과 3번의 분자량을 비교해보면 3번이 빠르니까 얘가 분자량이 1번이 더 크구나.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두 번째, 동일한 기체라고 하면 동일한 기체면 1번과 2번 비교되겠죠. 1번과 2번 비교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같으냐? 분자량이 같겠지? 3R이 같아요. 그래서 n분의 3R이 상수예요. n분의 3R이 상수예요. 그러면 VRMS는 VRMS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n분의 3이니까 뭐에 비례하느냐? 절대 온도에 비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럼 온도가 높으면 여기서는 온도가 높으면 온도가 높으면 평균 속도도 높아지겠다는 얘기죠. 온도가 높아지면 평균 속도 높아져. 그럼 평균 속도가 누가 더 1번하고 2번 비교했을 때 평균 속도가 누가 더 빠르냐? 2번이 더 빠르다는 거야. 2번이 더. 1번에 자기 여기 있죠. 여기 있으면 2번 여기 있으니까 이만큼 더 빨라졌잖아요. 2번이 빠르다는 것은 2번의 온도가 더 높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1번과 2번 속도가 더 2번이 더 빠른 것으로 봐서 온도가 더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25도씨에서 헬륨의 평균 제곱근 속력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금방 설정을 지울게요. 이거 계산을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VRMS라고 하는 것이 루트 n분의 3을 왔습니다. 3RT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야 되겠지. R은 뭘 들어가겠죠? R은 8.31 joule per 몰 K를 써라. 온도는
25도씨니까 25에 273으로 나왔어요. 273을 25도씨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98K를 갖다 대입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분자량 그냥 얼마냐? 헬륨의 분자량이 4인데 4 이렇게 쓰는 순간 망한다.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해서 킬로그램 퍼 몰을 사용해야 된다. 요거를 갖다가 대입을 해줘야 된다. 하시나요? 이걸 갖다가 대입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 식으로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되죠. 는 루트 여기를 3 곱하기 8.31 곱하기 298K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갖다가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단위들을 생각했을 때는 단위만 써서 나타내 보면 줄, 퍼, 몰, K 분모가 뭐예요? 킬로그램, 퍼, 몰 이렇게 되죠? 이것도 이렇게 되겠지? 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또 줄이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의 메타.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타 제곱, 세크 제곱이다. 킬로그램이 약분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298K가 있었죠? 여기서 K. 그래서 몰 K와 K 이렇게 이제 여기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는 게 뭐가 남느냐면 메타 제곱에 세크 제곱 남죠. 그 제곱을 썼으니까 얘네들이 결국에는 메타 퍼 세크가 돼서 나온다는 거. 그럼 얘네들 메타 퍼 세크가 계산한 것이 1.36에 곱하기 10의 세제곱 1.36에 10의 세제곱 메타 퍼 세크 이만큼 되는 거죠. 1km 정도를 움직인다. 1초 1km. 상당히 빠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25도씨에서 헬륨의 제곱 평균 속력 을 구할 때,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가볼게요. 이제 이상기체가 이렇다는 거죠. 이상기체가 이랬을 때, 그럼 실제기체하고 이상기체는 어떠냐? 지금 이상기체는 서로 간에 독립적인 운동을 한다라고 했었고, 독립적으로 운동을 한다는 의미로 서로 상호작용이 없다 그랬죠? 상호작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상기체는 상호작용이 없어. 분자 크기를 이상기체는 전분자 인정하지 않아요. 분자 질량을 인정하죠. 분자 간의 인력과 반발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0K에서의 부피는 0이에요. 0. 없어요. 0K에서 부피는 인정하지 않죠. 0K에서 부피는 그냥 X라고 할게요. 인정하지 않아요. 실제 입자는 분자 크기를 있어요. 분자 크기, 실제 분자 크기가 있고, 분자 질량은 당연히 있어요. 인력과 반발력 있어요. 실제 입자는. 0K에서 부피가 있다. 그죠? 0K에서 부피가 있다. 그러니까 결과는 실제 기체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야. 상호작용을 하고, 이상기체는 상호작용을 안 하지 않는다.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기체는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완전히 적용이 되는 그런 거예요. 완전히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이상기체는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온도를 아무리 낮춰도 상태가 변하지 않아요. 온도를 아무리 낮춰도 이상기체는 상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기체는 온도를 낮추면 액체도 되고 고체도 되고 상태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녹는점이면 여기는 끓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얘네들은 상태 변하지 않아.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기체와 실제. 이분은 누구냐? 반데르바스라는 거예요. 반데르바스. 우표으로 나와서 이분의 연구 실적을 기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을 얼마나 우대했었느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과학이 더 발전해 나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이상기체하고 실제 기체를 비교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압축 이제 G값이 나와 있죠? 압축 이제 G값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압축이죠. G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의 거동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정도. 첫 번. 실제 기체가,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 이상 기체의 거동에서, 이상 기체의 거동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벗어나 있는지의 척도다. 이렇게 척도를 압축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기체는 우리가 생각할 때 실제 기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죠. 이상기체는 왜? 상호작용이 없다는 거죠. 이상기체는 상호작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기체보다 압력이라든가 부피를 변화를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축인자는 G가 압축인자인데 그것은 뭘 표현하냐? 이상기체하고 실제기체, 리얼이라고 해서 이상기체 아이디얼, 그래서 I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상기체는 PV는 NRT에 딱 들어맞는 거니까 NRT 이 식에 V의 실제기체 부피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NRT분의 PV, 이렇게 나타났어요. 실제기체의 부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압축인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식. 이상기체와 이분의 실제기체의 부피를 분다라. 그럼 여기서 보면 압축인자가 1이잖아요, 1. 압축인자가 1인데 이상기체라는 이상기체다. 네. 그러면 첫 번째 G값이 1이다. G값이 1이다. 얘가 뭐는 이상기체다. 이 값이 1이다. 그럼 두 번째 여기 보면 얘네들이 G가 VI분의 VR인 압축인자인데 그 값이 1보다 작은 데가 있고 1보다 큰 데가 있다는 거예요. 1이 아니잖아요. 1이 아니면 실제겠죠. 그러면 1보다 작은 쪽, 1보다 작은 쪽을 보면 어떻다는 얘기냐면 실제기체의 부피가 이상기체의 부피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기체의 부피 작다. 그럼 왜 작냐?
이거는 실제 기체에 분자 간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기체에 분자 간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작다는 거죠. 이상기체는 당연히 없죠. 이렇게 어떤 압력에서 같은 압력에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상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잖아요. 있지만 실제 기체는 어떻게 돼요? 그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부피가 줄어들었다. 실제 기체의 부피가 작은 것이다. 그러니까 압축이 잘 된다. 압축이 잘 일어난다. 압축이 잘 된다. 압축이 잘 된다. 그래서 인력이 여기서는 우세, 인력이 작용한다. 인력이 우세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세 번째, G값이 VI분의 VR인데 1보다 커. 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1보다 크죠. 근데 그 압력이 1기압, 2기압 이렇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봤을 때는 600기압, 800기압 이렇게 올라가죠. 상당히 높은 압력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VR이 VI보다 VI보다 더 부피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얘기냐? 무슨 얘기냐? 빛의 크기. 크기인데 자체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로 인한, 자체 분자 크기로 인한 더 이상 압축되지 않고 반발력이 작용한다. 반발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압력을 높여도, 압력을 높여도 압축이 안 된다 이거야. 자기 부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부피 때문에 반발력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할 거죠. 넘어갈게. 여기가 이제 G값이 1인 것이 이상기체예요. 아닌 것들은 이상기체, 실제 기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1보다 작은 쪽에는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1보다 큰 쪽은 반발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이제 반대로 말스가 연구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자, 이상기체의 압력과 실제기체의 압력을 생각해 볼게요. 이상기체의 압력을 PI, 그다음에 실제기체 압력을 PR이라고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자. 그러면 이상기체 압력과 실제기체 압력을 비교해 보면 이상기체 압력하고 실제 압력을 비교해 보면 이상기체의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왜 실제기체가 작으냐? 왜냐하면 분자간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상기체가 내가 이상기체라고 하면 벽을 미는 힘, 10만큼의 힘으로 민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더라도 나하고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10만큼으로 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기체라고 하면 내가 밀 때, 10만큼 밀 때 옆에 있는 애들이 상호작용으로 나를 반대쪽으로 당긴다는 거예요. 당기기 때문에 10만큼으로 못 밀고 8만큼 정도로 밀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상기체의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나진다. 이런 얘기. 이상기체의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나진다. 너보다 선생님이 살짝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여기 이제 어떤 분자가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서 분자가 이렇게 있어. 분자가 있어.
이렇게 있어요. 자, 이상기체라고 하면, 어? 이상기체라고 하면 얘가 밀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밀어. 미는데 얘들 사이에서 힘이 작용해 안 하죠. 그러니까 얘가 미는 힘이 이상기체 압력이라고 보면 실제 기체는 어떤 일을 발생하면 실제 기체가 밀었어요. 미는데 이쪽에서 얘도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그죠?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요 빨간색이 실제, 빨간색이 실제, 흰색이 이상기체예요. 흰색이 이상기체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기체의 압력하고 같으려면 이상기체의 압력하고 같으려면 실제 기체의 압력에 더해줘야 되죠. 작기 때문에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정을 해주느냐? 그럼 여기에 입자가 얼만큼이 밀어주느냐? 입자가 얼만큼이느냐? 단위급비당 입자수. 이게 농도죠. 단위급당 입자수. 이게 농도예요. 요게 농도야, 농도. 그럼 농도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열 사람이 밀다라고 하자. 그럼 이쪽으로 당기는 것도 열 사람이 나를 당길 거라는 거죠. 그것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곱을 해줘야 돼. 여기다가 제곱. 그리고 이 분자 하나의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A예요. A. 그래서 요만큼 보정을 해줘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농도. 왜 제곱해요? 밀어주는 거나 이쪽으로 바깥으로 잡아당기는 거나 동시에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두 배가 있었으면 이쪽도 두 배를 당기겠죠. 세 배였으면 이쪽도 세 배를 당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농도의 제곱, 밀어주고 당기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제곱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상기체의 압력하고 같아지겠죠. 그렇죠? 이상기체의 압력하고 같아질 것이다. 여기서 가로를 한 번만 칠게요. V분의 N의 제곱의 A. 요만큼을 더해주는 고정값을 해줘야 이상기체하고 압력이 같아야 돼. 이제 부피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이상기체 부피하고 실제기체 부피를 비교해보면 실제기체 부피가 더 크더라는 거야. 실제기체 부피가 더 크더라. 그러면 이것은 왜? 분자 자체의 크기를 인정하죠. 분자 자체 크기. 왜? 분자 자체 크기를 인정을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이상기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상기체가 있을 때, 이 점으로 표현해보자. 이상기체들을 점으로 표현해봐. 점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이는 공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상기체의 부피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상기체의 부피, 아이디얼, 이상기체의 부피가 이만큼이 이상기체가 움직이기 다닐 수 있는 공간의 부피예요. 그런데 실제 기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자. 다른 기체가 얘가 있으면 여기를 움직여서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죠. 얘네들이 있는 것만큼 여기 공간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있는 것만큼 공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기체 부피는 용기 부피에서 용기의 부피에서 빼줘야 돼요. 뭐를? 이 기체 분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거를 부피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 몰이 있느냐? 이거 몇 몰이 있느냐? 입자수가 얼마나 있느냐? 또 이 분자 자체의 크기, 하나의 크기가 얼마냐로 요만큼을 빼줘야 이상기체의 부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기체가 움직일 수 있는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피라고 하는 것은, 이 부피라고 하는 것은 이상기체가 움직일 수 있는 부피야. 이상기체가 움직일 수 있는 부피라고 하는 것은 이 용기 부피가 이상기체가 움직일 수 있는 부피였죠. 근데 실제 기체는 얘네들이 얘가 어디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 자리는 얘가 갈 수가 없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만큼을 빼줘야 이 용기 부피가 바로 이상기체가 움직일 수 있는 부피가. 여기서 V분의 N이 뭐라고 했죠? V분의 N은 농도라고 했죠. 농도. 근데 왜 제곱한다고요? 이쪽으로 미는 거나 이쪽으로 당기는 거나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곱을 해줘서 나타난다. 여기서 B는 용기 크기가 되는 거예요. 용기 크기. 아니, 분자 크기. 이 용기는 이상기체가 움직일 수 있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기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크기. 그죠? 이렇게 빼줘야 된다. 여기서 얘는 뭐예요? 기체 몰수. B는 뭐예요? 분자 크기. 이건 몰수.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실제 부피에서는 부피는 빼주는 보정이 필요하고, 압력에 대해서는 더해주는 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해주는. 여기서 얘네들이 실제 있잖아요. 실제 있죠. 저거는, 이상기체는 어떻게 돼요? 이상기체는. 점입자로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용기 크기가 이상기체가 움직일 수 있는 부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구나.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은 여기서 이상기체의 압력, 요거 이렇게 나타나지겠죠? 부피 압력. 그러면 실제 기체에서는 이상기체 압력과 실제 기체의 압력을 봤을 때 이상기체가 크다라고 했고, 부피는 이상기체의 부피하고 실제 기체의 부피를 봤을 때 실제 기체의 부피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실제 기체의 부피가 더 크다. 이렇게. 그러면 실제 기체를 식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실제 기체는 P, R에 V, R에 NRT식이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상기체하고 다르잖아요. 이거는 PV 값, 이상기체의 PV 값하고 같은 값이지.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식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식보정을 한 것이 반대를 반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PI와 같으려면 요거에서 어떻게 된다 했죠? 농도. 그 부분에 N에 땡기고 잡아당기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제곱. 그리고 분자 간의 인력. 이렇게 해야 보정을 해줘야 이게 PI와 같은 값이죠. V는 어떻게 돼? V는 용기 크기에서 빼줘야 된다. 용기 크기에서 빼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 마이너스 NB만큼을 빼줘야 된다. 여기서 요 실제 기체가 들어있던 거에서 이 실제 기체에 요거를 빼줘야 얘네들이 VI가 된다. VI가 될 수 있다. 이 용기. 이 용기는 지금 실제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죠. 실제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에서 실제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만큼을 빼줘야 이거의 부피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해야 비로소 NRT가 성립한다. 이런 것이죠. 여기서 얘네들이 PV는 NRT라고 하는 거 없죠. 실제 기체에서는 이렇게 보정해주고 부피를 이렇게 보정을 해줘야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자 간의 인력에 대한 얘기. 분자 간의 인력. 여기 이거는 농도라고 했죠? 이거 농도. 요거는 분자 크기. 그죠? 분자 크기.
여기서 A는 뭐 해야 되죠? A는. 누가 커요? 수소결합된 애들이라든가, 분자 간의 인력이 큰 애들이, 분자 간 인력이 큰 것이 A 값도 크다. 이게, 분자의 크기가 큰 것이 B 값도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자의 크기가 큰 것이 B 값도 더 크다. 분자 간의 인력이 큰 애들이 누구예요? 분자량이 큰 애들. 분자량이 크거나, 분자량이 크거나, 그 다음에 수소결합된 애들이 수소결합된 애들이 A 값이 더 크게 나타난다. A 값은. 그래서 반대를 반드시 한번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면 반대를 반드시 여러분이 지우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지금 한번 써보고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다시 한 번만 여기다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반대를 반드시은 E 더하기 9B분의 N의 제곱의 A 이렇게 나타냈죠. 그 다음에 V의 NB는 NRT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반대를 반드시이다. 근데 A 값 이건 농도를 얘기했고 A 값은 분자 간의 인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B 값은 분자 크기를 얘기한다. 분자 크기 그래서 분자 크기로서 반발력 되는 거죠. 반발력 분자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A 값은 분자간의 인력이 크려면 분자량이 커야 된다. A가 뭐면 봐봐요. 분자량이 큰 이산화탄소, 수소보다 훨씬 더 크죠. 그죠? 그 다음에 수소결합하고 있는 물 같은 것들이 수소결합하고 있고요. 분자량은 작지만 그 값이 더 크다는 거예요. 분자량이 작지만 그 값이 더 크다. 수소보다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더 크다. 암모니아는 분자량이 17이거든요. 근데 4.17로 나오는 것은 이산화탄소 44. 얘는 17인데 훨씬 얘가 값이, A 값이 큰 것은 얘가 수소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B값은 분자 크기가 큰 애들이 B값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또 0.4257이고, 또 이산화황 같은 것들이 563입니다는 CO2, SO2 이산화황. 그러면 탄소, 황하고 비교했을 때 황이 더 탄소보다 크다는 거죠. 얘는 2주기 원소고 얘는 3주기 원소죠. 그러니까 이 B값이 더 크다. 근데 그게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라는 식과 그 다음에 반대를 바르트식이라고 해서 실제 기체를 이상기체식에 넣기 위해서 보정하는 식, 그죠? 보정하는 식에서 이런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래서 A값, B값까지 같이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기체의 여러 가지 법칙들 있는데 혼합기체의 압력 이런 얘기들을 같이 정리하면서 여기를 마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체 다음에는 액체가 들어가겠죠? 액체. 그다음에 액체, 그다음에 부채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교과서 파일도 열어놓겠어요. 교과서 파일도 열어놓고 선생님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몇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세요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 교과서 펴놓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했던 학습 자료도 선생님 교과서 배분을 못했기 때문에 학습 자료도 보고 작성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시험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당일날 11월 18일 날은 선생님이 여기서 토스트 정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토스트 준비해 놓을게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거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늦게 오게 됐다라고 하면 그만큼 시간을 더 뒤로 연장해서 시간을 줄 테니까 너무 막 뛰어오고 서둘러 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한 내용 안내하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빠지지 마세요. 다음 주에. 빠지면 다음 주 치명적이고 그 다음에 수능 있는 주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보고서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을 이용해서 보고서 발표 자료 영상까지 찍어서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끝나고 이제 세특 작성을 위한 선생님이 자기평가서를 선생님이 예시문하고 주면 그걸 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여러분들 학교 시험 끝나기 전에 선생님 성적 처리 다 마무리하고 생기부 마무리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